작가 조시 빌링스의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배우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 인간의 삶은 대체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빈곤과 부, 가난한 자와 부자, 행복과 불행, 선함과 악함, 사랑과 미움, 통행가능 신호인 파란불과 통행불가 신호인 빨간불 등등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런 양분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들도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 양분된 세계의 좋은 쪽, 어떤 측면에서는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옳은 쪽이라고 정의되는 쪽에 속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할 여러 가지 방안들의 우선화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의 근거 논리는 무엇일까요? 강한 존재는 힘이 센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는 수천 년을 살아남은 조상 덕분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귀납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자신은 어째든 강한 자가 아닌가요? 지금 살아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일단 절반의 성공은 따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부어넣으면 어쩌면 어렵지 않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친김에 아주 쉽게 양분되어 있는 세상의 밝은 편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절반의 성공에다 어떤 양념을 보태야 완전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기로 합니다. 끝까지 이 지침서에 집중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특히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서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알려둡니다. 우선 상식화되었음에도 아직 사람들이 이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는 개인과 사회에 수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부가 소중한 이유들입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는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안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삶의 질입니다. 부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의 접근을 가능케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안락함, 편리함 및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여행, 여가 활동, 문화 행사, 취미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기회와 옵션입니다. 부는 종종 더 넓은 범위의 기회와 선택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더 나은 교육기관, 취업 가능성 및 경력 발전에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부는 또한 기업가적 벤처를 추구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선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넷째, 사회적 이동성입니다. 부는 개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이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상향 이동의 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향력과 권력입니다. 부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믿는 자선 활동이나 지원 대의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는 또한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 및 기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는 이상에서와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의 가치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건강 및 개인적인 성취와 같이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하는 다른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부의 분배와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의 핵심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집론이 간단하지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아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머지않아 그 돈들은 다시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의 손에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이처럼 돈과 성공은 쫓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도록 끌어당겨야 하는 겁니다. 성공은 자신이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 곁에만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성공을 쫓지 말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성공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뭘 가지는지 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결론은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가 되라입니다.
부가 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의 세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한 탐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장비 없이 탐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 아닌가요? 둘째는 이 탐험의 목표가 무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나아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지를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표는 막대한 부와 풍요일 테지요. 그리고 목표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 크기에 모든 걸 맞추게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다짐입니다. 이는 탐험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탐험 도중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중점 다짐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첫째,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말들을 버린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만들고 자신에게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도록 만들며 이를 소중한 듯 보관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비난과 원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된다.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 갈 것이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친구나 가족들이 내가 뭐라고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고 비웃을 것이다.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 모른다. 책임질 게 너무 많다.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다. 등등. 생각과 말은 사고방식과 말투로서 형상기억 합금과도 같아. 아무리 바꾸어도 자칫 방심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뚝심 있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억만장자 부자 마인드로 무장한다. 당연히 억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셋째는 목표를 계속 수정해 나간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더 큰 목표 달성은 더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일례로 5년 내에 또는 일정 나이까지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다. 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나아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에는 500억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생각해야 크게 이룰 수 있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 1억 원의 수입에 안주한다면 그 이상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굽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하다인데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불쌍해집니다. 사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처럼 구는 것이죠.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합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환경을 자신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로 삼는 거죠. 이는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난의 대상은 경제, 정부, 주식시장, 직원, 상사, 경영진, 상류층과 하류층, 동업자 등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대상은 배우자, 자신의 부모 나아가 우주나 신까지 포함됩니다. 이렇듯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짐은 실패의 마인드를 없애 꾸준히 탐험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진행하면서 하여야 할 다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부자 세계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곳에 있는 보물을 나와 내 주변 모두를 위한 행복을 위해 쓰겠다. 즉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도 기꺼이 쓸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목적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진심을 다해 하는 일에 헌신한다. 이를 위해 전폭적인 공을 들여야 합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는가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헌신할 때 우주도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헌신하려면 전폭적으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폭적으로입니다. 모두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모험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3. 받기를 잘한다. 자신의 생각 파일에 확실한 자신의 다짐을 입력해두고 우주에 확실하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보내주는 정보나 소원에 대한 응답을 잘 받습니다. 부정적인 바람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편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면 평생 거기에 갇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다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심할 것은 큰 소리로 단호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짐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인데 다짐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납니다. 큰 소리로 다짐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진동시키며 자신의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짐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짐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입니다. 다만 다짐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짐의 정의에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인식, 행동의 변화를 통해 꾸준히 부자의 세계로 전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항상 점검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러분 생각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병폐가 무언지를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탱해주는 한 가지, 성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를 경계하십시오. 2. 성공을 위한 리치 블루프린트, 즉 경제 청사진의 개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십시오. 작가 조시 빌링스의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배우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자이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도구함에 잘못된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의 사고방식이 옳다거나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잘못된 생각들 말입니다.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과거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일정 부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입니다. 파산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요? 일생의 대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또는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인 거죠.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는 탓입니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4가지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입니다. 경제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변화 선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의 사고방식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실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쟁여놨던 정보의 집합으로서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으로 세팅입니다. 3.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십시오. 여기 열매들이 달려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 생각해보죠. 자신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개수가 적습니다. 크기가 작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매가 달라지기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땅속의 것이 땅이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죠. 따라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갈 때 삶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매끄러워집니다. 그러니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 봤자 소용없는 짓이죠. 나무에 벌써 달려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땅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영역인 육체, 정신, 감정,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세계는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인쇄물 즉 물리적 세계에서는 문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과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부자는 결과입니다. 건강도 결과입니다. 질병도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인 거죠. 간단히 말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좋은 결과이건 나쁜 결과이건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라는 옛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는 연결고리를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은 당신의 마인드가 만들어냅니다. 마인드는 우리 생활의 기본이며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줄 모르다니 놀랍지 않은가요? 마인드의 작동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마인드는 커다란 생각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상자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넣을 때는 생존을 위해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각각의 파일의 제목을 써서 정리해 넣습니다. 잘 들었나요? 번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당신은 생각상자에 들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하나의 예로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는 자동적으로 돈이라는 제목이 붙은 생각 파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그것뿐이니까요. 그 파일 안에서 논리적이다, 합리적, 시기적절하다고 믿는 바를 결정할 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한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경제적인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고 합당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무일푼 상태를 면치 못하고 기껏해야 소시민 수준에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성공을 지원해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결정을 합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사고방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